자, 처음에 친구 색깔끼리 원형으로 다 해놓은 걸 보면은 이제 다 말랐거든요.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한지가 주는 느낌과 종이가 주는 느낌은 확연히 차이가 나죠. 같은 색상 같은 물감이라도 어느 지류에 따라서 어느 종이에 따라 색칠을 하냐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틀리고요. 이거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아래쪽 배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쪽에 검정색 글씨가 들어가도 전혀 촌스럽거나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그럼 이게 한지로 다 갔을 때의 느낌이 또 어떻게 틀린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위치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지는 종이가 얇다 보니까 조금 울었어요. 그거 감안해 주셔갖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한지하고 종이하고의 차이가, 보시면 갈필이 한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더 많이 보이죠. 그리고 종이가 훨씬 더 매끈하게 글씨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먹물의 양 차이도 있지만 한지 같은 경우에서 쓰이는 붓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서예붓으로 썼을 때 좀 더 예쁘기 때문에 그렇고, 글씨 연습 마찬가지로 서예붓으로 다 글씨 연습을 하시고 글씨로 다 작품을 하시면 좋겠고요. 일반 종이 같은 경우는 서예붓보다는 쿠레타케 붓펜으로 다 사용했을 때 좀 더 매끄럽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생각하셔 갖고 적어 주시면 좀 더 낫고 작품 쓰기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간단하게 여기에 뭐 이렇게 재밌는 표시도 그려놔도 되는 거고, 그리고 본인들 이니셜이 있을 경우는 본인들 이니셜도 적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캘리그라퍼라는 뜻에서 C자를 갖다가 쓰고 동그라미를 쓰고요. 그 다음에 본인 사인이 있으면 이렇게 본인 사인을 해주시면은 본인만의 글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걸 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적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때 좀 더, 그때는 한지 같은 경우 이렇게 아래쪽에 흰색 배지를 대고선 둘러보시면은 좀 더 달라 보이시죠? 글씨체 자체가.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액자 틀에다가 넣어서 선물 주셔도 되고, 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엽서를 만들어서 뒤에다가 본인이 쓰는 내용을 갖다가 엽서를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됐고, 이제 두 번째 거 우리가 해놨던 거 종이 가지고 다시 또 작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동그라미 안에다가 글씨를 쓴 걸 갖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두 번째는 직선으로다만 표현한 거에다가 글씨를 써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똑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는 느낌, 색감이 주는 느낌이나 모양이 주는 느낌을 갖다가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내용은 똑같이 가고 주는 느낌만 다른 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종이에다가 똑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종이인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도 전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리죠.
그 이유는 색감이 주는 느낌하고, 그리고 색감이 주는 것과 색감의 방향, 그리고 아래쪽에 배경지에 깔려있는 그림의 방향에 따라서도 또 다른 느낌 들어요. 여기서는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을 주면서, 그리고 또 따뜻한 색들로 꾸몄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한 느낌이 든다면은, 시원한 색으로 꾸민 곳과 그리고 시원한 선으로 표현한 곳은 조금 더 다른, 같은 내용의 글귀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캘리그라피의 매력인데요. 같은 글씨, 같은 내용의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느 색감을 갖다가 표현하고 어떻게 이 색 자체나 그림을 갖다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글씨가 잘 쓰고 못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갖다가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아하는 색상을 많이 쓰고, 아니면 내가 그동안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겠다라는 느낌이나 방법을 썼을 때에 주는 느낌하고 다른 거라서,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좋을 듯 합니다. 이제 다시 한지에다가 또 써보도록 할게요. 한지에다가는 아래쪽이 아니라 이 옆쪽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지에 있는 그림 자체가 옆쪽에서 주었을 때,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주는 색감은 또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은 같은 초록색이고 같은 흰 종이에 똑같이 쓰여진 글씨라고 하더라도 배경색 자체가 어느 쪽에서 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이 들도록 보여지고 있죠. 같은 글씨, 같은 내용인데 전혀 다른 느낌이 주어지는 것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좀 더 이쪽은 제가 봤을 때 차분하고 조금 더 성숙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드는 글씨체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원스럽고 꼭 물에 퐁당하고 빠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글씨체고, 이거는 이런 감정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다 개인차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봤을 때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네 가지를 모두 다 비교해 본다면, 자, 같은 내용인데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잠시만요. 네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모두 다 같은 내용의 글씨이지만 전혀 다른 느낌의 주는 글씨 느낌이 주는 것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색상 안에 들어가 있는 글씨와 색상 바깥에 들어가 있는 글씨가 주는 느낌이 또 다릅니다. 그쵸?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색상 위에 있는지, 전혀 다른 색상 위에 있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의 글씨처럼 보인다라는 거. 켈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데요.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지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모두 다 개개인차 다 달라요. 100명이 캘리를 써보고 100명이 색깔을 칠한다고 하면 100가지의 캘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캘리그라피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도 갈피를 갖다가 나타내는 표현과 물 번짐을 나타내는 표현, 그리고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나타내는 표현 자체가 틀리다는 거, 그리고 색상 자체의 친구 색상들을 갖다가 칠한다거나 아니면 한 가지 색으로 다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색 자체의 명암이나 농도 차이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캘리를 갖다 쓰시고 작품 활동을 하신다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 지금까지 색상을 갖다 보셨다면은 지금은 이제 모양을 다르게 한 그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볼 건데요. 보시면은 먼저 종이 위에다가 먼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꽃 안에다가 글씨를 쓰셔도 되고 꽃 바깥쪽으로 쓰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고요. 자, 제가 획도 지금 틀리게 갔어요. 자, 보시면은 꽃 그림 위에다가 글씨체를 갖다가 꽃처럼 조금 더 기교를 부려서 그렸는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글씨 굵기의 차이예요. 굵은 선과 가느다란 선이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디귿 같은 표현도 반듯하게 표현한 것과 조금 구부려서 표현한 것, 그리고 니은 역시 마찬가지로 가득 안고 있거나 틀리게 간 것. 제가 자음 모음 표현할 때 짚어주었던 쌍비읍 같은 경우도 따로따로 떨어져서 조금은 답답함이 없게끔 쓴 것도 보이시죠? 그리고 모음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선이 예자에서 선이 두 개를 비슷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치읓 같은 경우는 꼭지점을 갖다가 분명히 살려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위에 남아있는 공간과 좌우 아래쪽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나누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고 많이 써보셔야 되는데, 보통 글씨를 쓰실 때 보시면은 거의 아래쪽 배경을 무시하시고 위에 쪽부터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쓰시게 되는 경우는 나중에 아래쪽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중심을 못 잡을 경우에는 가장 커다란 그림부터 시작을 하셔서 쓰시는 게 어느 정도 중심선이 맞춰지고 쏠려도 크게 기우뚱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적어 주시면 좀 더 나을 듯 합니다. 한지로다가 넘어가서 똑같은 글씨를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지라서 살짝 번졌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꽃잎처럼 보이죠? 자, 꽃보다 더 예쁜 당신 똑같은 거지만 한지하고 종이가 주는 느낌은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을 갖다가 어떻게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큰 꽃이 중심이 돼서 그 부분부터 써서 옆쪽, 아래쪽, 사방을 갖다가 어느 정도 공간을 맞춰주고 가운데로 몰리게끔 글씨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항상 중심선 잡기나 아니면 글씨가 한쪽으로 쏘여서 연습하시는 걸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럴 때는 아래쪽 배지에 있는 그림을 중심선으로 다 잡고 그 선부터 시작해서 쓰시면 좀 더 자간이 맞고 간격이 맞기 때문에 더 자연스러운 캘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일러스트에 그림 그리는 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